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하나 다루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소식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고른 이유 중에 일부는 요즘 손 PD님께서 녹음하시는 내용 중에 18세기 역사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죄수의 신분으로 호주에 온 사람들 내용을 다루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공식 헌정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관련된 내용을 하나 고르면 어떨까 하다가 제 눈에 띈 소식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처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한 6년쯤 전에, 그러니까 2013년 무렵이죠. 그때쯤에 어떤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5사람인데요. 지금부터 5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5인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5사람들은 그때 모두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의미에서 감옥에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감옥에 있으면서까지도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래서 이 5인방이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에 그게 뉴질랜드의 하이코트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오늘 내용 중엔 그 법원 이름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법원 이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잠시 한번 새롭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과거 녹음에서 호주의 하이코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는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원주민 땅에 대한 무슨 판결을 내려준 곳, 아니면 태즈메니아 댐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준 곳, 이런 곳들이 다 호주에서 하이코트죠. 호주에서 하이코트는 연방 법원이며 호주 내의 법률적인 다툼이 최종적으로 와서 결판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호주 신문을 보다 보면, 혹은 호주 뉴스를 보다 보면 저거는 하이코트랑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법원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수프림 코트죠. 이름이 아주 그럴듯하니까 저거는 혹시 하이코트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프림 코트는 각 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곳이 수프림 코트이고, 그 문제가 연방의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해결을 보는 곳이 하이 코트인 것이죠. 그래서 호주 내에서는 혹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수프림 코트에 먼저 가고 각 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게 된다면 연방 법원인 하이 코트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똑같이 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지금 제가 처음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하이코트에 대한 것인데, 뉴질랜드 하이코트에 대한 것인데, 뉴질랜드에서는 하이코트가 맨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이코트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다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수프림 코트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코트와 수프림 코트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인방이 우리도 투표를 하게 해달라, 현재 뉴질랜드의 법은 잘못됐다, 우리의 권리다 투표를 하는 것은, 감옥에 있는 우리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이코트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코트에 있는 판사가 결정을 내려줬죠. 그 결정을 내려준 기사는 2015년 7월 달에 났는데요. 뭐 이게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뭐 말이 정교하고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5인방의 주장이 맞다. 감옥에 있는 동안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 현재 뉴질랜드 법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이코트에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5인방은 엄청 기뻤겠죠. 5인방이 한편에서 이 소식을 근거로 기뻐하고 있을 때 다른 편에 있는 쪽은 누굽니까? 뉴질랜드 정부죠.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 없다,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그 다음 법원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수프림 코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흔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을 내주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 달에 결국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문장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하이코트에서 내려준 결정 그거 우리도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인방은 하이코트에서도 2015년에 이기고 그리고 2018년에도 수프림 코트에서 한 번 더 이긴 것이죠. 이 두 번째 판결이 나온 때의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스터프라는 뉴질랜드 신문에 나온 기사이고 제목이 이거예요. High Court Declaration on Prisoner Voting Rights Upheld. 죄수들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하이코트의 판정이 다시 한번 확인되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뭐 2013년에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문장 보면 5 years on, 5년 뒤 The Supreme Court on Friday. 여기서 말하는 금요일이라는 것은 2018년 11월 9일을 말합니다. 그때가 판결이 난 때이며 그때가 기사가 나온 때예요. 그날 수프림 코트에서 upheld 그 원래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The original High Court decision 이었다는 것이죠. Which declared that inmates had that right. 여기서 말하는 that right는 그 권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권리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감옥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권리를 투표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했던 하이코트의 결정은 수프림 코트가 보기에도 맞다고 이제 2018년에 판정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판정이 나왔다는 것만을 가지고 현재 규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은 구체적인 법은 바뀌지 않은 채 세월이 좀 흘렀죠. 그러다가 또다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또다시 나온 기사는 2019년 11월 23일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틀 전입니다.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이것도 stuff.co.nz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Prisoner voting rights to be restored. 죄수들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원상복구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장관 중에 한 명인 Justice Minister 앤드류 리틀이라는 사람이 발표했는데요. 사실 앤드류 리틀이라는 이분도 키위랑 호주 과자에서 과거에 다룬 분이죠. 와이탕이 조약과 관련돼서 뭐 헤레타옹아 타마테아 법 그런 거 발표할 때 그때 나왔던 주인공이 이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발표하기를 과거에 있었던 법원의 판정을 고려하여 이제 우리가 법을 바꾸겠다. 법을 바꿔서 3년 혹은 그 이상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징역 3년, 뭐 징역 5년, 징역 20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투표를 못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짧은 형량을 받으신 분들 예를 들어 뭐 징역 2년 10개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느냐 2020년에 뉴질랜드에서도 선거가 있는데 한국에도 선거가 있듯이 뉴질랜드에서도 2020년 총선거가 있는데 그때부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바뀐다는 구체적인 법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 선거법이죠. Electoral Amendment Bill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 뉴질랜드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물어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90%가 반대를 한 때가 있었답니다. 90%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투표를 하냐?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그걸 물어봤더니 53%의 사람들이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This will return the law to the way it was pre-2010. 그래서 법이 바뀌면 2010년 이전에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감옥에 계신 분들도 원래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2010년에 법을 바꿔서 투표를 못하게 한 것이죠. 2010년에 어떤 환경이 있었길래 그런 법을 바꾸게 됐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0년 자체에는 뭐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었지만 2008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 앞에 오랫동안 집권해오던 노동당이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에 우파가 집권을 하던 때 그 사건이 바로 2008년에 있었던 일이며 그 선거가 있고 나서 이 법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보면 우파에서 생각하기에 감옥에서도 투표를 하면 자기네한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다시 노동당이 집권한 지금은 원래대로 2010년 이전에 하던 대로 다시 감옥에서도 투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걸 근거로 보면 우파는 감옥에서 투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좌파는 감옥에서 투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거칠지만 단순화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다음 현재 야당의 우두머리인 그 우파의 우두머리인 사이먼 브리지스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걸 조금씩 읽으려고 해요. 참고로 사이먼 브리지스는 제가 다른 녹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If you do the crime, you should do the time. 제가 좀 띄엄띄엄 읽은 건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이런 말이죠. 제가 띄엄띄엄 읽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lose your rights 뭐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권리가 없어지고 감옥에 가야지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주목한 것은 그 동사 do를 쓴 거예요. If you do the crime, you should do the time. 그러니까 뭔가 더 다른 뭐 애매하고 복잡한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길고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do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민으로서 뭔가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요. 여하간에 사이먼 브리지스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만일 그 선거에서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내셔널이 이긴다면 그 법을 다시 바꾸겠다. 다시 바꿔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인방이 어떻게 시작하여 2013년에 어떻게 시작하여 2015년에 어떤 판결을 받고 또 2018년에 어떤 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어떻게 됐다. 이제 이걸 우리가 뉴질랜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뒤져보다가 이제 호주 걸 먼저 보게 됐습니다.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이거 뭐라고 할까요? 선거관리위원회?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페이지에 보니까 감옥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한다라고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Prisoners가 그 페이지의 제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3년 혹은 그 이상 그렇게 형량을 받으신 분들은 선거인 명부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투표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형량이 3년 미만이면 지금 뉴질랜드가 한다는 것처럼 3년 미만이면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법이 바뀌면 이거 하나 같아지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와 호주를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의 내용인데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나 가석방 상태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내려준 거예요. 2017년에 내려줬고요. 이 기사는 2017년 6월 달에 나온 것이며 제목은 이겁니다. 재소자, 가석방된 수용자, 선거권 제한하는 것은 합헌.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거 2017년 6월 8일이에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모 씨 등 5명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까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하이코트에 가져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이 5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5인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재판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또 5명이 이걸 시작했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감옥에 있는 사람 일부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과정에 이 소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오늘의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앞으로 모종의 범죄를 계획하고 계시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으로 1년 이상이고 3년 미만일 경우,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게 투표를 하는 권리가 중요하다면 그 범죄를 계획하심에 있어서 혹은 그 재판을 어디에서 받으실 것이냐를 결정하심에 있어서 오늘의 녹음이 그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